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꿀TV의 수석 애널리스트 임성현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 보내고 이제 월요일 증시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시간은 6시 12분인데요. 퇴근 시간 이후로 좀 짬 내서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칼럼 아닌 칼럼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1월 들어서 이제 첫 거래일 좀 많이 빠졌었죠. 이제 그렇게 좀 폭락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큰 조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감이 좀 많았을 건데요. 하지만은 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바이를 외치면서 계속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는 뭐 1월 초에 1980선까지 좀 이제 이탈을 했다가 이제 지속적인 반등이 나온 가운데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2170선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넘는 그런 순매수세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제 다시 매수세가 조금 붙은 연기금을 봤을 때는 한 8천억 가량의 좀 매수를 했다는 점을 비교를 하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국내 유일의 그런 프라이스 메이커인 이제 연기금의 한 4배 이르는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평가된 그런 메리트는 저희 이제 그런 신흥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이 엄청나게 좀 저평가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소문이 자자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부담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점 매수를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는 와중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그저 뭐 97년도 IMF 사태라든지 뭐 2002년, 2008년 그런 금융 위기 사태만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2019년도 경제 위기가 터질 것 같다. 그러한 걱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쌀 때는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싸면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도 뭐 많은 고객분들과의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차트상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고점인 종목을 주냐, 이런 종목을 왜 추천을 하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무조건 많이 빠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뭐 살짝 조금 이제 정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자면 작년까지 한 5년간의 부동산 호황이 이어졌죠. 그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는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지속해서 가격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그 유력 지역 아파트 시장이 끌어올린 그런 아파트 강풍이었죠. 그런데 2013년도부터 저는 한 5년 동안에 조금은 흥미로운 그런 현상을 좀 경험을 했거든요. 2013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뭐 서울 유력 지역이라든지 뭐 공인중개사 앞에만 지나가도 그 매물들에 대한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당시에 저는 뭐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제 지인들 한 10명 정도에게 지금 가격이고 향후 그런 뭐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는 부담 없이 지금 매입을 좀 해도 된다고 좀 권유를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아파트들을 투자를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었죠. 뭐 수개월 뒤에 이제 뭐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마지막 그 매물을 잘 좀 타협을 해서 더 싸게 매입을 한 그런 친구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이 안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2018년이 됐을 때 5년 전에는 더 하락한다 했을 때 안 샀던 지인들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막 대출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이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겠지만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아파트 가격은 최소 2배 이상이 좀 뛰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집값이 끝없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이었죠. 뭐 비트코인 때는 마찬가지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쌀 때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싸다는 이유는 확실하게 알지언정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몇몇 없습니다. 왜냐면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투자 심리를 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심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평가되고 싼 가격인 것을 아는 그런 좀 해안을 가진 사람들만 먼저 움직이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것처럼 IMF 사태 직후 수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1월 들어서 뭐 코스피에서 3조 원 넘는 주식을 사 드렸는데 오늘 또 뭐 오늘만 하더라도 3,500억 가량을 좀 순매수를 했죠.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느냐? 한국은 지금 뭐 98년도, 97년도, 98년도 IMF 사태 수준의 그런 경제 위기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증시는 쌉니다, 지금.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요. 제가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관련주로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 관련 쪽으로도 조금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지금 1월 들어가지고 20% 이상의 급등을 했어요. 일단은 뭐 그런 IMF 직후 수준이라든지 2000년도 IT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금융 위기 직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주가 지수가 작년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직 뭐 회복세가 좀 더뎌서 그럴까요? 한국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심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런 현상처럼 아직까지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년까지 뭐 저평가된 한국 증시여도 뭐 주저했다면 지금은 그 부담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라도 한국 증시에 대한 그런 투자 메리트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를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진 투자자분들은 그런 버려진 흑진주들을 뭐 체리피킹 주워 담고 있겠죠.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증시는 끝없이 하락할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경제가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가 아닐지언정 성장률이 좀 저조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건데 증시가 충분히 오르고 나면은 또 이런 뉴스에 강분해서 고점 매수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 종목 저 종목을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시장 방향성을 잡아드리면서 주식 투자를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조금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만의 주관을 지키되 그런 시장 방향에 대한 부분들 좀 유심히 좀 들어보시면서 좀 그런 투자 철칙, 그런 투자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